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민언론 유탐사에서 진행하는 민주당 시도당 위원장 시민 면접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처음은 일단 이제 후보님 간단한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총선 이후로 어떻게 지내셨는지. 예, 저는 2024년 부산 기장군에서 출마해서 47.7% 받고 부산 원외 후보 중에서 최다 득표율을 올리고 낙선한 최태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구한 것은요, 네. 4년 전에 2020년 총선에서도 부산 민주당 원외 후보 중에서 최소 득표율 차이로 제가 낙선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연속으로 원외 중에 제가 제일 좋은 성적을 올렸다 볼 수는 있죠. 근데 뭐 떨어지면 네. 아깝게 떨어졌다고 그 금배지 절반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제가 어쨌든 득표율은 제일 높았습니다. 당에서 그렇게 제가 고생을 했다고 생각하셨는지 네. 한 달 반 전쯤에 우리 대표님이 네. 저를 이제 원외인데도 불구하고 중앙당 대변인으로 임명했습니다. 네. 그래서 부산 시당위원장이라는 직책 못지않게 중앙당 대변인이 정치인으로서 자기를 알리고 방송에 나가고 하기 참 좋은 기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시당위원장 직책이 탐나는 마음은 정말 1%도 없습니다. 당신은 최 위원장, 당신은 중앙당 대변인이 봤으니까 중앙당 가서 방송에 자주 나가고 대표님 보자 하면 정치인으로서 당신한테 그게 좋을지 모르지만 부산 시당은 어떻게 되겠는가? 좀 당신이 책임자다. 그래서 이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된다. 네. 이런 요청 때문에 제가 시당위원장 출마를 또 한다고 지금 아주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바쁘게 지내고 계시군요. 예, 일단 출마 얘기는 조금 뒤로 미루고요. 네. 일단 최근에 네. 총선에도 이제 보여줬듯이 사실 시민들의 불만이 정말 큽니다. 예. 탄핵 소추안 청원 동의도 네. 이제 140만 명을 맞습니다.突破하고 그리고 이제 검사 탄핵도 한다는 얘기에 이제 많은 시민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집중하고 있어요. 예,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것도 많고 또 부족한 것도 있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게 실패한 거 맞죠? 검찰개혁. 예. 예,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다는 것 자체가 검찰개혁의 밑거리 이미 완전히 실패했던 거죠. 그래서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인정할 거라고 보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요즘 강성당원으로 불리고 있죠. 예. 강성당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표현은 사실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표현이죠. 그 당에 있는 한 80%, 70%가 예. 의견이 A라고, 70-80%가 A 의견을 갖고 있고, 20-30%가 B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네. 칩시다. A, B로 딱 두 가지 의견으로 네. 단편화시켜서 예를 든다면. 근데 80%가 강성일 수 있습니까? 그게 스탠다드죠. 그건 절대 강성이 아니고요. 오히려 소수 의견 20-30%가 좀 극단적이라고 하면 또 모를까. 그래서 강성당이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 표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언론이 프레임에 빠뜨린 거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70-80% 정도 되잖아요. 네. 그 80%가 우리 당원이 이제 150만, 막 120만 이렇게 되는데 그 70-80%가 한 100만이 다 강성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거는 이재명을 지지하는 것은 뭔가 그 극단적인 행위다. 이렇게 몰아붙이기 위해서 언론이 만든 프레임에 불과하고요. 근데 이제 몇몇 민주당 인사분들도 그렇게 강성당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회의원을 너무 오래 하다 보면 일반 당원과 일반 시민을 많이 못 만나거든요. 비슷한 사람만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 자기가 맨날 세상을 접하는 정보, 네. 언론, 조중동 이걸 통해서 접한 이야기와 우리 80% 당원이 한 이야기가 너무 차이가 있거든요. 예. 그 본인이 보기에는 우리 당원의 70-80%의 의견이 강성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자면 문화 지체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정당에서 문화 지체 현상을 느끼고 있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계시는데 이번 총선을 통해서 많이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탈락하고 많이 그래도 나아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민주당도 말씀하셨다시피 많이 바뀌어야 되고 예. 많이 이제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개혁이 돼야 된다, 혁신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부산 시당위원장이 되신다면 어떻게 혁신하고 싶으신지. 사실 제가 주변에 저희 동료 지역위원장님들이 저한테 출마를 권유한 이유가 이겁니다. 지금 우리 당이 이번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변모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일에
직접 참여하고 밑그림 그리고 한 사람이 접니다. 아, 이런 데서 거짓말하면 큰일 나겠죠. 네. 왜냐하면 제가 장경태 최고위원하고 같이 정치혁신위원회를 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그래서 서울에서 회의만에도 한 30-40회 차례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재명표 당헌 주권 정당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제가 계속 참여해서 의견을 내고 토론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좀 제 자랑 하나 더 하면 저는 그냥 정치혁신위원일 뿐만 아니고 정치혁신위원들 중에서도 거기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 다 같이 눈으로 봤어요. 제가 제일 적극적으로 의견 피력하고 제가 제일 많은 영향력을 미쳤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워낙 자주 말씀하셔가지고 부산 왜 최태경이 부산시당위원장이 되어야만 하는가? 그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방금 이제 한 가지 이유로 말했잖아요. 당헌 주권 정당을 설계한 사람이 저라는 거 하나 이유로 말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저는 그거라 생각합니다. 지난 이재명 대표 체제 2년 동안 네. 전국의 원외위원장 중에 예. 가장 열심히 검사 독재 정권과 싸운 사람이 저라고 자부합니다. 어떤 점에서? 제가 원외위원장 협의회에 있죠. 네. 원외위원장들이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열심히 싸웠습니다. 민주당은. 예. 국회의원들은 사실은 집회도 잘 안 오고 빠지는 분들도 많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안 싸웠기 때문에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에서 정말 열심히 싸웠습니다. 제가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 부회장이기도 했고요. 원외 협의회에서 내는 각종 성명서 그런 작업에도 계속 제가 참여했죠. 제 혼자 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제일 결정적인 거는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2번 국회에서 투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1차, 2차. 1차 투표할 때, 그 하루인가 전날, 국회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내에서는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가 대표 연설을 했고요. 원외에서는 기장군 위원장 최태경, 그리고 송기호, 네. 지역구 서울에 계신 네. 그 분하고 송파죠. 송파가. 네. 아이고 소개 안 하면 큰일 날 뻔했다. 지난 2년 동안 이재명 대표를 검사독재 정권으로 지키기 위해서 가장 열심히 싸운 사람이 저라고 자부하고 있고요. 계속 싸워야 됩니다. 윤석열 정권과. 네. 그래서 우리 당의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이번에 당선 대표 연임 하시게 되면 재집권을 위한 전략 그리고 정책도 준비하셔야 되지만 여전히 윤석열 검사독재의 탄압에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 싸울 수 있는 결기와 강심장, 의지가 있는 사람이 각 시도당 위원장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국의 우리 민주당이 한 덩어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튼튼한 버팀목, 이재명을 지켜왔던 전사, 제가 그래서 시도당 위원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당헌 주권 정당을 밑그림을 그린 사람.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 예, 그렇습니다. 근데 혹시 촬영하시면서 기자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최태경은 저렇게 일을 많이 했다는데 왜 나는 아직 잘 몰랐지? 왜 덜 유명했지?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실 것 같아요. 제가 글을 못 쓴 사람도 아니고 말을 못한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좀 덜 알려졌어요. 왠지 아십니까? 부산에서 당선되려면요. 지역구에서 미쳐야 됩니다. 안 그래도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부산 시당위원장이 되신다면 부산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당원들이 내가 그래 이 당에서는 거의 주인이나 마찬가지야. 뭐 쉽게 말해서 우리 간변단체로 따지면 통반자쯤 돼. 이런 마음을 먹는 것과 나는 그냥 뭐 져서 시키는 대로 하면 돼 하는 거는 그 당의 경쟁력을 저는 결정적으로 좌우지우지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기는 정당을 만들고 싶어서 당헌 주권 정당을 설계하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시당에 가면요. 부산 35,000명 당원 지금 그 정도 된다는데 완전히 간부화시킬 생각입니다. 물론 전체가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절반 정도는 네. 정말 내가 이 정당의 간부다. 이런 마음을 먹고 그 15,000명, 2만 명이요. 부산 주인의식하고 뛰면 거기서 저는 3-4%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황당하고 허황된 이야기 한 게 3-4%만 더 올리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수학 잘하는 분한테 물어봤는데 이번에 45.14 받았는데 18석 중에 한 석 얻었잖아요. 네. 정말 억울하잖아요. 그 사실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한 6-7석을 얻는 게 맞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수학 잘하는 분이요. 하는 말이 48-9%까지 올라오면 50까지 될 필요도 없답니다. 48-9까지만 올라오면 절대 그런 게가 나올 수 없답니다. 48-9만 올라오면 자연스럽게 한 40%는 가져가야 된답니다. 수학적 통계상 그렇게 된답니다. 그럼 한 3-4%를 더 올려서 주인의식을 갖는 당원들과 함께 부산에서의 이제
변화를 좀 만들어내겠다. 그렇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그건 현실 가능. 제가 뭐 황당하게 한 8%, 10% 올리겠다는 게 아니잖아. 3, 4%만 더 올리면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일을 할 때는요, 이 정당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 정당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뭐가 문제인지 알고, 그러면 이런 변화를 줬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알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제 부산에 최근에 자주 많이 갔었습니다. 이제 뭐 그러세요? 연초에 있었던 네. 부산 테러범 재판 때문이었는데요. 네. 근데 사실 그 선고일까지도 사실 부산 시당에서는 크게 관심은 없어 보였어요. 이제 네. 한 번도 이제 오진 않은 걸로 제가 봤는데, 재판 말이죠. 테러범. 네. 예. 그래도 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렇게 좀 생명의 위협에까지 갔었는데 뭔지 좀 무관심하게 보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사실 기자들도 한 40명 넘게 온 걸로 저는 대충 파악을 했는데, 조금 부산시당이나 뭐 부산시 쪽에서는 이제 참여도라든지 여러 가지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좀 그래 그게 잘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 당에서는 일단 이재명 대표 정치 암살 미수 사건은 정치 테러 대책위원회 전현희 의원님이 하는 그 이제 일임에서 맡긴 거고, 그 테러위원회가 투쟁 수위, 그리고 각 시도당 협조, 시도당을,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그쪽 위원회에서 주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당은 아무래도 거기서 요구하는 수위에 맞는 정도의 투쟁을 하는 거죠. 그런 중앙당의 방침이나 그게 기본적 노선에 따라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이니까 부산시당이 방금 기자님 말씀대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뭐 재판정 정도는 당직자 중에 한두 명 가보든가. 그게 뭐 그래도 이제 부산시당에서 당직자분들이 적진 않을 텐데, 그래도 뭐 다들 자기 일에서 바쁘긴 합니다만, 그래, 부산에.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 이거는 꼭 옳다는 건 아닌데, 중앙당에서 그거 재판 꼭 계속해서 이렇게 챙기라 했으면 아마 하지 말라 해도 어서 챙겼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 말은 자발적으로 부산시당에서는 뭐 따로 성명을 내거나 뭐 그런 약간 적극적인 모습은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초반에는 했죠. 초반에는 안 했을 리가 없죠. 그 사건 초반에 하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 한국 언론이 지역 뉴스는 지역 시당의 성명을 잘 보도도 안 해주고.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이, 뉴탐사 구독자분들이 수준이 되게 높으세요.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민주당 시도당 위원장 후보님들을 이렇게 만나 뵙고 이렇게 시민 면접도 진행하게 됐는데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부산 당원분들께 또는 저희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에 부산 시도당 위원장 출마한 부산 기장군 위원장 최태경입니다. 시도당 위원장 맡기 위해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대변인직을 며칠 전에 사임했습니다. 사실 저는 대변인직을 참 사랑하지만 부산시당이 부산시장 선거에서 승리하고 다음 대선에서 부울경 득표율을 올려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당 대변인직을 며칠 전에 사임했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 이재명 대표 옆에서 비겁하지 않게 검사독재하고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만들려고 하는 당헌 주권정당, 이재명 대표가 지시해서 한 게 아니고요, 우리 정치혁신위원회에서 안을 마련하고 토론해서 최고위원회에 올렸습니다. 그 일에 제가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이야기 빼먹을 뻔했네요. 저는 총선 전에 부산이라는 험지에서 출마하는 출마자이지만 총선 기획단 다 위원이었습니다. 대부분 현역인데 원외 지역위원장 중에 저 혼자 참가했습니다. 국회의원분들은 동료 국회의원들한테 어떻게 모질게 손에 피를 묻혀 칼을 댑니까? 그래서 제가 속대를 메고 제일 강하게 주장했고, 여담이지만 어떤 국회의원은 제 옆구리를 찔러서 자기는 참아 말 못하게 내보다 세게 말하라고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스스로 도망간 사람이 많았잖아요. 영등포 이 근처 국회의원도 있고. 그렇게 해서 총선 공천혁명이 점화되는데 저의 그 강한 주장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 해에 참석했던 국회의원들하고 총선기획단이 다 봤기 때문에
이런 건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죠. 그래서 저는 총선, 우리 당 총선 승리에, 총선 공천 혁명에 실제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떳떳하게 말합니다. 이거 재선전 하는 게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뉴탐사 구독자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회를 더 진보적으로, 그건 한국 사회가 더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만드는 길에 같이 서 있는 동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당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정치인도 대중과 당원과 호흡하지 않은 사람은 정치인으로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뀐 정당 문화, 정치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리드하는 사람이 저는 정치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탐사 앞으로 더 자주 시청하고 들어가서 보고 거기 댓글도 보고 뉴탐사 시청자 여러분들 의견도 길을 열고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비판하는 댓글 같은 거 달리면 거기에 대한 답도 이번에 올리면 그런 댓글이 있겠네요. 그죠? 예. 댓글에 답도 많이는 못해 꼭 몇 개 이상은 하고 그리고 제가 꼭 필요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설명도 좀 하고 그렇게 호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뉴탐사 독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